안녕하세요. 4월 27일 특별한 3부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18% 내림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애플과 테슬라 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18% 내림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0.46%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중국 상하이 지수는 0.0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홍콩의 항생 지수도 0.04% 내림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07% 내림세 보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07% 내림세를 보이면서 3,215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나 0.88%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1,02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4천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홀로 1,6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1,400억 원대, 기관이 2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보는 제왕의 콜센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먼저 함께 할 텐데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좀 안타깝지만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일단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좀 기다리고 있으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굉장히 얕았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데에 조금 제한이 걸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가지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방향성이 좀 갈렸지만 거기서 이제 모자란 부분들을 그동안에 좀 처져 있었던 배터리 관련주들 혹은 카카오 그룹주들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좀 잘 메꿔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다시 한번 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적으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라는 점. 하지만 두 번째 이 공통점은 또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백신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전과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 그리고 이제 이번 분기에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그리고 다음 분기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에게만 굉장히 강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철강주, 건설주, 화학주들이 여전히 그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돼서 진행이 되나 지수는 여전히 충분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여전히 기관의 수급이 아쉽기는 했지만 철강주, 건설주, 화학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좋을까요? 일단 사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철강주를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혹은 이 코로나19 CMO 관련한 기업들을 지금 위치에서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차트라든지 가격적인 메리트들을 보게 되면 이 종목들은 지난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초에도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굉장히 저는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또 이제 이 시총 상위 철강주를 제외한 중소형 철강주들은요, 뭐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 위치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 이제 지수가 간다면 이 두 기업의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종목군들 반도체 IT 시총 상위 대형주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 일단 그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변동성을 생각하신다면 결국에 원픽은 SK하이닉스가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IT 투톱 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내일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그 기대감 때문인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보통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한 후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앞으로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세요? 이미 뭐 SK하이닉스는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올 때 같이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확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확 밀고 그런 시장이 나오기보다는요, 단기간에 뭐 차익 매도라든지 이 수익을 확정짓는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저는 SK하이닉스 15만 원 이상을 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 해당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반도체는요, 지금 고점이라고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자동차 완성차를 지금 만들지 못할 정도인 그러한 상황이기에 저는 관련주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 내일 만약 실적 발표를 해서 밀린다면 저는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밀릴 때 그냥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앞으로도 좋은 흐름 보일 거다라고 밝은 전망도 제시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 만약에 내일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미 선반영됐다 이런 이유로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15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오늘 진짜 철강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정말 또 따라가고 싶고 또 전문가님 또 오늘도 역시나 그 말 하실 것 같아요. 부럽다, 부럽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지금 위치에서 제가 제 돈 주고 사라고 하면 누가 사라 그래도 못 살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앞으로 실적도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트레이딩 기준으로는 이제 이미 이렇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못 사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아까워하실 필요 절대 없다라고 저는 전혀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더 간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신에 앞으로의 분기 실적, 반기 실적, 연간 실적이 좋다면 충분히 눌러줄 때, 조정 받을 때 저는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개인 투자자분들 저한테 종목 상담 오실 때 보면 항상 지금 위치에서 지금 안 사면 나만 소외되고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니면 한 달 뒤에 해당 종목과 해당 섹터의 조정이 나오면 어김없이 종목 상담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마 지금이 4월 27일이죠. 아마 5월 20일 날 정도 되면
저 대표님, 저 전문가님, 저 현대제철 포스코 얼마 갖고 있는데 이거 다시 올라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저는 많이 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더 갈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밀렸을 때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전략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지금 이 판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판가가 올라가면 해당 기업들의 실적도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나 조정 시 매수를 말씀드린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많이 올랐던 철강주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당연히 흐름은 좋겠지만 신규 진입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보신 다음에 눌림이 나올 때 관심 가져보자. 절대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는 말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에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관심이. 전문가님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섹터나? 네. 뭐 일단 경기 민감주라 하면 굴뚝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겠죠. 오늘 네. 이제 하루 종일 이야기 드리는 이 철강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자동차 그리고 화학주. 이러한 네. 쪽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또 많은 고민을 했는데 화학 섹터를 지금 봐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화학이요. 철강, 네, 철강 못지않게 사실 화학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큰 시세들을 한번 보였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화학 제품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러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회복, 그리고 지난해 경기가 좀 부진할 거라고 해서 주가가 밀렸던 기저효과,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 철강주들, 그리고 화학주들, 자동차주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철강이 강했으니까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던 화학주들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싶고, 그중에서 원픽이라고 할 종목을 골라본다면 전통적인 화학주는 아니겠지만 저는 DL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DL은 이 대림산업으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이제 분사된 DL ENC, 그 중에 이제 하나가 DL인데, DL ENC가 이제 이편한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이라면, DL은 대림산업이 가지고 있던 화학산업을 위주로 지금 이제 받고 있고, 또 이제 지주 회사로서의 지금 메리트도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DL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 지금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정말 꿀팁을 주셨네요. 오늘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철강주는 이미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화학주들 앞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원탑, 원픽 한 종목만 꼽아보자면 DL이 유망할 것 같다라고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두산마켓이란 삼성카드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삼성 SDI랑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어요. 이 종목도 당연히 뭐 선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가장 일반적인 변명, 그냥 이유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선반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네. 밥캣과 삼성 SDI를 보면 선반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들어맞아 보일진 모르지만, 고려아연의 흐름을 보면 사실 이것이 선반영이 됐다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네, 고려아연은 뭐 오른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밀렸던 부분이 회복한 상황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선반영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이 투자 심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인들 그리고 주체들의 투자 심리가 많은 섹터가 굉장히 좋고 실적이 올라오고는 있으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삼성 SDI잖아요. 그죠? 전기차 배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는 재료 노출에 따른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좀 확정을 짓자. 일부라도 확정을 짓자라는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두산마켓은 사실 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이야기할 때 굉장히 소외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에서 수익 확정 물량이 나오면 그 현금을 가지고 뭘 살까를 봤을 때 결국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차를 두고 먼저 올라간 종목은 밀리고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은 그 다음 차례로 올라가고 그러한 순환 매장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 원자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부터 뭐 급등나게 큰 종목이 아니어서 저는 논외로 보고 원자재 관련한 고려아연은 투자를 하시면 정말로 장투를 하셔야 돼요. 3개월, 6개월 이러한 개월 단위가 아니고 1년, 3년, 5년 이렇게 장투를 하셔야지만 빛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에 저는 고려아연은 논외를 치더라도 삼성 SDI나 두산 밥켓 기준으로 본다면 수익이 잘 나오는 기업,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일단은 수익 확정시키자라는 투자 심리가 더 강한 것이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것은 야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밸류가 저 정도인데 우리 주가 여기서 더 올려야 되지 않겠냐? 라는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이 가장 잘 나온 종목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종목들은 수익을 빨리 실현하자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SKIT 공모주 청약이 이제 있잖아요. 내일부터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SKIT 일단 제가 뉴스로 확인을 해봤더니 대충 거의 55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한 주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증거금이 한 52만 원 정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는데 SKIT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이겠죠. 지금 시장 자체에서 공모주 청약이 돼서 공모주를 이제 받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장 이후에 따상을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상장하고 난 이후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SKIT만 시장에 종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매매할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참 지수가 밀리면서 이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죠. 지금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정말 매매하고 싶은 종목군들 혹은 가지고 있는데 비중 관리라든지 평단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더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SKIT 좋아요. 좋지만 상장하고 나서 그냥 나중에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만 집중해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익 낼 수 있는데 괜히 이것저것 하다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지 않나? 라는 전략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IT 관련주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청약의 앞으로 흐름을 청약 후에 상장 후의 흐름을 잘 지켜본 후에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 생산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종목 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바백스 CMO 관련한 위탁 생산을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사업을 왜 여러 기업에서 지금 하려고 하냐면요. 기존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팔고 있는 제품보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팟으로 진행된다라는 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는 그 스팟으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물량들을 지금 생산해내야 되는 상황.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한 개당 1도즈당 이 마진이 높은 이 백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은 일단 CMO 위탁 생산을 한다는 것 때문에 기대감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지만 나중에는요. 이번에 그 위탁 생산한 결과치, 즉 기업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저는 지금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충분히 더 20만 원 이상까지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흐름이 좋게 예상이 되니까 지금도 공략도 가능하고요. 앞으로 2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내일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 우리 시장은 좋습니다. 네, 상승합니다. 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2, 3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코스닥이 조금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코스피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오늘 흐름이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코스닥은 조금 많이 밀렸거든요. 뭐 1%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밀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코스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코스닥은 지금 위치에서 코스피가 올라와서 거의 위치가 비슷해질 때까지 좀 횡보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코스피가 코스닥 시장보다 더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전화 연결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김태성 전문가에게 더 궁금한 점이 많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자세하게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이번에는 제왕의 콜센터 두 번째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어떤 전문가와 연결할지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든든한 김대명 전문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명 전문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한 번에 입장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가 있네요. 2021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대명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전문가님? 네, 주말에도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도 가고 좀 한참 봄 기운을 좀 이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가 좋아 보이시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럼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우리 시장 좀 안타깝게도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쳤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셨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구간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의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좀 나왔던 시점에서 이제 지금 살짝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그 거래 한 5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 자체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잠시 쉬어가는, 더 높은 상승을 위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이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지금 4월 말이 다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또 이제 재개가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또 이제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끼치시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 국내 시장 지금 이제 좀 이런 박스권 흐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수를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의도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계속 생각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5월 달 들어서 이제 공매도가 좀 이제 재개가 되면은 이러한 이제 유동성적인 부분들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지수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5월 달에 만약에 공매도가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러한 시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이제 말을 좀 우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일단은 그때 되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공매도가 좀 이제 많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유동성을 끌어들이려고 지수를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제 끌어들어 올렸다. 끌어올린 시점에서 만약에 5월달 공매도를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좀 개인 투자자들 또 이제 다시 피해가 또 이제 갈 수도 있겠죠. 피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막상 5월 달이 되어서 공매도가 시작을 한다고 해도 지금 계속해서 청원 때문에 계속해서 미뤄진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재기가 되는 시점에서 정말 그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했었던 부분들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때 돼서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장 참여도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라면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또 많이 연관이 될 테고, 그럼 결국에는, 또 눈치를 보게 될 테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의 어떤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이제, 현실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런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을 만약에 섹터나 테마들로 본다라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인위적인 어떤 상승세를 많이 상승폭 자체가 너무 과하게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이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이런 어느 정도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 장세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이제 많이 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대형주들의 어떤 조정 장세, 그러니까 그런 조정 장세에 의해서 코스피가 좀 상승세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오히려 이런 이제 지금 같은 흐름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내려온다는 것 자체는 적절한 가격대로 좀 찾아가기 위한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5월달에 공매도 시점이 다 왔을 때는 오히려 대형주들한테는 더 오히려 좋은 호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이제 기업들을 찾아가면서 또 투자 유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월달부터는 좀 대형주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막상 그러한 시점이 왔을 때도 크게 지수의 조정 흐름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잡아가는 시점에서 이제 정배열을 다시 만들어가는 시점에서의 그런 좋은 건강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 너무 크게 우려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오늘의 조정은 더 높은 상승을 위해서 잠시 쉬어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공매도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또 우리 안도감을 주셨어요. 5월 3일에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건 건강한 조정일 것이고 또 앞으로 대형주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내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철강주들, 그다음에 사료주들이 또 이제 또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구리 관련주나 어쨌든 이제 광물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적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시장은 어떤 이제 테마나 섹터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테마의 섹터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떤 테마가 상승을 할지, 어떤 종목들이 이제 또 상승을 할지는 이렇게 이런 테마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은 연속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한가를 만들었던 종목이 또다시 또다시 상승세를 크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18%대씩 20%대씩 그런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운명이 갈리겠죠. 조정이 나와서 윗꼬리가 크게 달린다든지, 아니면 또다시 재차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런 이제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철강주들이 좀 이제 많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존의 철강주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제 많이 상승세를 많이 나타냈었던 게 아무래도 포스코 같은 경우거든요. 포스코 강판이나 이런 쪽에 이제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굉장히 높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NI스틸이라는 종목이 오히려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테마 안에서 물론 이제 상승세가 물론 전반적으로 다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상승세가 큰 종목이 NI스틸이다. 그 말은 이전에는 포스코 강판이 대장주였지만 지금 NI스틸이 대장주다. 이 말은 이 종목들 안에서도 지금 테마군 안에서도 종목별 장세, 그러니까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키 맞추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후발주들이 더 큰 상승세를 또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철강주들 안에서 다른 이제 종목별 장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철강주들이 또 강세를 이뤘지만 그 다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구리 쪽이나 비철금속 쪽으로 그런 종목들이, 그런 테마들이 또 오히려 더 강세의 흐름을 또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테마에 지금 이제 섹터나 테마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게,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에 또 이제 관련해서 최근에 좀 HLB 파워가 좀 많이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주이 나왔었거든요. 한 거래일 연속 굉장히 높은 상승세, 거의 한 %대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나왔다가 오늘 조정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기후 쪽 관련된 테마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같은 종목들, 전기차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CIS나 아니면 이제 센트럴 모텍이나 에코프로 이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상승세가 좀 이제 조금씩 이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연속성은 나오는데, 지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연속성이 너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뜻 당연시하게 이런 종목들을 이제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연속성이 좀 일단 나오기 때문에 당장 내일 무슨 테마가 움직일지 모른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장의 투자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약간의 투기성이 좀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를 해보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테마나 섹터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연속성도 강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HLB 파워도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고요. 또 에코프로 같은 전기차 관련주들도 유망하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이슈까지 있잖아요. 이제 네네. 앞으로 4월 29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그죠? 이게 좀 문제예요.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가 또 문제예요.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풀리고 나서 바로 또, 네, 상승세가 또 이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그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또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뭐 어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은 네,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에그플레이션 우려 얘기도 나오고 옥수수 선물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사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료 관련주들, 굉장히 네, 지금 오늘 뭐 상승세가 굉장히 컸었어요. 뭐 맞아요. 팜스토리나 뭐 대주산업이나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굉장히 좀 많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마찬가지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세가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최근에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이제 없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 자체가 없이 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대량의 거래량을 좀 분출을 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더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지금 시장의 특성상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도 그 다음날 또다시 그 윗꼬리를 장악해가는 그러한 양봉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지금 이러한 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패턴이 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면 조금 더 좋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크게 거래량이 없던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사료 관련주 앞으로 한 번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그걸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반면에 오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1,44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하면서 급락을 보였거든요. 이 종목은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유상증자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뭐 개파락이 나오면서 크게 뭐 좀 어느 정도 좀 하락 자체가 좀 이제 큰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유상증자가 나오면은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회사 같은 경우에 증자를 하는 이유가 뭐 보통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 자체에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뭐 많은 투자 유치를 받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본금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뭐 은행이나 뭐 아니면 이제 여러 대출 쪽으로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면서 뭐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자적인 부분들이나 부담이 전혀 없이 네, 오히려 이제 발행 주식수, 그러니까 주식수 자체를 늘리기만 하면 찍어내서
오히려 증자를 해버리면은, 그죠? 주식수를 늘려버리면은 그만큼 본인들의 어떤 이제 자본금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자본금이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은 이제 뭐 크게 뭐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뭐 주주 배정 방식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일반 공모 방식이 있고, 뭐 제3자 배정 방식이 있고, 또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뭐 주주 배정 후 뭐 이제 실권주 관련해서 이제 일반 공모 방식이 있긴 한데, 이런 이제 배정 방식을 떠나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유증이 나타나면 왜 이렇게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냐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증자 자체, 그러니까 유증 자체가 본다면은 말 그대로 주가가 이제 말 그대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식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시총은 똑같아야 돼요. 시총은 똑같은데 주식수가 늘어나면은 가격대를 당연히 다운시킬 수밖에 없겠죠.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총은 똑같은데 시총에 맞춰야 돼요. 시총에 맞춰야 되는 상태에서 주식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이 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단기적인 현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공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기업의 운영비를 뭐 어떤 이제 뭐 충당하기 위해서 뭐 이제 자본금을 이제 쓰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 네, 재무구조 개선 뭐 관련해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투자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회사의 경영이 어렵고 돈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자본금 조달을 위해서 유증을 할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또 다른 정말 악재로 이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좀 덜 내려갈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또 다르게 본다라면은 어떤 이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한다. 공시 내용 자체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한다. 뭐 사업 시설을 갖다가 뭐 확충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회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고 뭐 어떤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전망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자본금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증자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한다라면은 또다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이제 호재로 또 이제 또 인식이 또 될 수도 있겠죠. 네, 호재로 또 될 수도 있겠고, 그 또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뭐 경영권 강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거라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면은 증자되는 그 수량적인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 방식 자체가 수량 자체가 굉장히 작으면은 크게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아닙니다. 크게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아니지만 금액대가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수량 자체가 증자받는 수량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주가가 또 이제 그만큼 더 희석이 또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런 유증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주가를 보통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시키는 가격대 조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건데 꼭 그렇다고 해서 유증 같은 경우에 무슨 유증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희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희석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시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하나의 또 유행처럼 또 가끔가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상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상증자를 예로 들어보면은 보통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로 또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왜 무상으로 이제 유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왜
무중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지 않고 무상으로 증자를 시키는데 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금과 잉여금 관련 이거는 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찌 되었든 뭐 이런 무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무상증자만 뜨면은 지금 요즘 시장이 그렇잖아요. 무상증자라는 소리만 들리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한 2달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상증자라는 얘기만 나오면은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는데 또 이전에는 또 그렇지 않았어요. 무상증자 얘기가 나와도 그렇게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았었어요. 어떤 종목들은.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었죠. 무상증자를 하는데 어떤 거는 뭐 급등이 나오고 또 어떤 거는 급등이 나오지 않고 뭐 이런 흐름들이 또 계속해서 나왔었고 또 유중을 하는데 유중만 나오면은 뭐 어떤 종목들은 뭐 이제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또 어떤 종목들은 또 이렇게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하락세가 또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락세가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거는 시장에 따라서 또 이제 종목에 따라서 또 이제 공시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까지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는 어찌되었든 유중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 회사에 유중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는데 오히려 뭐 이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 뭐 저가 매수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이제 유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유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좀 이제 이런 이제 유중, 그런 이렇게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그런, 이제 종목, 그런 추세에서 이런 이제 유중이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가 자체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이제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단기적인 영향으로 좀 이제 끼치고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이런 유중 자체에 대한 어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유중 관련해서 어떤 그런 공시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단은 공시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이제 자본금 목적이 아니다, 자본 조달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유상증자는 시총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가격대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락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대명 전문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